자, 그러면은 우리가 2급 부정교합이다 그러면 무조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2급 부정교합에도 우리가 세부적으로 분류를 좀 더 할 수 있는데 2급 부정교합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상악이 많이 자랐고 하악이 적게 자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하악은 정상인데 상악만 엄청 많이 자란 아이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어떤 아이는 상악은 정상인데 하악이 너무 못 자란, 하악의 열성장이 우세한 그런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반반 섞인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상악도 적당히 자랐는데 하악도 적당히 못 자란. 그리고 똑같은 우리 2급 부정교합이라 할지라도 얼굴이 짧은 애들이 있어요. 약간 사각턱처럼 하악이 평행하게 돼 있으면서 이렇게 수직적인 높이는 낮고, 그러면서 이제 턱이 작은 경우도 있는가 하면 얼굴이 길게 무턱인 경우도 있어요. 상악이 수직적으로 과성장하면서 하악이 후하방으로 밀리고 이렇게 길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여기 보면 가운데 1급이 있고요. 이쪽이 2급, 이쪽이 3급. 즉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는 상악과 하악의 전후방적인 서로의 관계를 말하는 거라면, 여기 왼쪽에 보시는 미디움 앵글, 로우 앵글, 하이 앵글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보면 미디움 앵글은 말 그대로 정상인 거지만 로우 앵글은 그만큼 여기가 짧은 거예요. 짧고 옆에서 봤을 때 아래턱의 각이 더 각지고 더 사각턱에 가까운 평행한, 옆에서 봤을 때 아래턱이 바닥면하고 더 평행한 거죠. 그러면은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길게 자란 아이들도 있어요. 옆에서 봤을 때 하악각이 하방으로 떨어져 있으면서 뭐 예쁘게 보자면 V라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또 너무 그게 너무 과하면 웃을 때 잇몸도 너무 많이 보인다든지 이제 그런 현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결국은 같은 2급 부정교합이라도 이렇게 단안모, 얼굴이 짧은 얼굴에 2급 부정교합도 있을 수 있고 얼굴이 긴 2급 부정교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차이에 따라서도 우리가 치료 전략이라던가 이런 게 달라져요. 그래서 사실 이제 결국 앞니가 거꾸로 물려요는 생각보다 그냥 심플합니다. 앞니가 거꾸로 물려? 넘겨야 돼요. 무조건 땡겨서 상악을 앞으로 당겨서 넘겨주기만 하면 됐었는데, 이제 2급 부정교합은 이게 상악 과성장이 더 우세하냐 아니면 하악 열성장이 더 우세하냐, 혹은 얘는 좀 수평적인 타입이냐 아니면 얘는 너무 수직적인 타입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 계획이라던가 치료의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러한 2급 부정교합의 치료가 어머니들께 더 혼란을 야기하는 이유는 의사마다 의견이 매우 다양하다는 겁니다.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부정교합은 빨리 넘겨야 된다는 거에 의견이 별로 없어요. 조기 발견하는 즉시에 조기에 빨리 치료하자라고 대부분들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2급 부정교합 같은 경우에는 이걸 조기에 치료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지켜보다가 사춘기 최대 성장기를 끼고서 나중에 뒤에 가서 치료를 할 거냐, 즉 초등 저학년 때 1차적인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사춘기 최대 성장기가 올 때 만기 치료를 할지를 이제 그 의견이 서로 분분해요. 여전히 우리 교정학계에 끝없는 논쟁이고요. 의사들이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그거는 바로 근거에 기반한 일이어야 돼요. 그 근거라고 하는 건 결국 논문이죠.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2급 부정교합 아이를 조기에 치료하면 기다렸다가 나중에 치료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까라는 하나의 의문이 들었다면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제 그걸 밝혀내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가 논문을 쓰고 뭐 이게 데이터를 모으고 환자를 분류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작업이잖아요. 근거에 기반한 치의학이다, evidence based dentistry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에비던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제 이런 근거의 레벨이 높다라고 표현하는 게 무작위 전향 임상 연구예요. 이게 이제 말이 좀 어려운데, 무작위로 랜덤하게, 즉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학병원 같은 데서 환자가 오면 그냥 임의로 나눕니다. 치료를 할 군, 안 할 군. 그냥 이걸 랜덤으로 나눠버려요. 랜덤으로 나누고 미리 군을 나눈 다음에 A라는 그룹은 미리 치료를 하고 B라는 그룹은 치료를 안 해. 그리고 난 다음에 얘들이 다 자라고 난 다음에 2차 치료까지 다 마치고 정말 1차 치료를 했던 애들이 상악과 하악의 골격 편차가 더 좋아졌냐, 이게 정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연구들이 예전에 미국에서 많았거든요. 그런 연구들에 의하면 먼저 1차 치료하고 나중에 2차 치료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렸다가 2차 치료를 하나, 결국 보니까 똑같더라, 큰 차이가 없더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더라,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사실 그 연구가 어찌 보면 만기 치료하시는, 조기 치료를 반대하는 선생님들의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거 뭐 처음 해봐야, 미리부터 애들 막 교정해봐야 이게 별로 차이가 없는데 굳이 이걸 왜 하냐, 그냥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하는 게 맞다. 조기 치료냐 만기 치료냐는 여전히 아직까지 선생님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만기 치료에 더 본인의 철학을 두고 무조건 초반에 하기보다는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 하는 게 맞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조기에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는 조기에 접근해 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서로 좀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저의 기준을 설명을 드리자면, 저의 기준에서 아래턱이 못 자란 아이들, 하악 열성장을 우리가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사춘기 최대 성장기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즉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 치료를 하면 우리가 똑같이 장치를 막 6개월 끼더라도 그 전에 6개월 낄 때보다 키가 많이 자라고 있을 때, 즉 하악이 자랄 수 있을 때 6개월 동안 끼면 당연히 그 기간 대비로 효과가 더 좋겠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 끼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조기 치료가 필요할 때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기 치료를 또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아요. 조기 치료의 적응증은 교과서에 보면 막 여러 적응증들이 있습니다. 조기 치료에 해당하는 적응증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있는데, 저는 저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이거는 다른 선생님들이 찬성하실 수도 있고, 다른 선생님들은 또 다른 조건을 걸면서 조기 치료를 하자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의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니의 교합이 아래턱의 성장을 방해하는 상황일 때, 즉 어떤 치아의 특정 상황이 하악이 앞으로 자라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사춘기 최대 성장기에만 하악이 자라는 건 아니거든요.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 하악이 성장의 양이, 성장의 속도가 빨라서 그렇지 그 전에도 하악은 조금씩 자라고 있는데, 앞니가 막 옥니처럼 안으로 덮여 있다든지, 앞니 쪽 교합이 너무 깊다든지, 혹은 몇몇 치아가 엉켜 있으면서 이 하악이 자유롭게 잘 못 움직이면 그 하악의 성장이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그 방해 요소를 제거하고 하악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면서 자랄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는 첫 번째로 조기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나 부모님이 심리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위에 앞니가 너무 많이 뻗쳐져 있는데 뭐 토끼 같다, 뭐 비버 같다,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같은 반 친구들이 놀리는 거죠, 그걸로. 그러니까 애가 유치 때 애기가 이가 작고 막 귀여울 때는 엄청 막 발랄하고 막 남들 앞에 잘 나서고 그런 성격의 아이였는데, 갑자기 막 이걸 부끄러워하고 막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놀림을 당하게 된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아이의 심리적인 성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애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앞니 막 엄청 튀어나와 있는데도 발랄해요. 어머니 혹시 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나요? 아니요. 우리 애는 그런 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뭐 그러면 안 하는 거고. 근데 아이가 맞아요. 얘가 막 입 가리고 웃고 부끄러워하고 막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좀 성격도 소심해지는 것 같고, 그렇다 하면 그런 부분은 저는 이런 조기 치료를 통해서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제가 인비절라인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인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면 하악이 상악 안에 완전히 갇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상악 앞니들은 안으로 많이 몰려 있고 하악은 그 안쪽으로 완전히 쏙 들어가 있어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기도 쉽지가 않고, 아래턱이 하악이 상악 안에 완전히 갇혀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지나갈 때 이거를 미리 조기에 풀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자라는 시기 동안 방해를 받게 되죠. 이게 뭐 유전적으로 자랄 만큼 무조건 자라게 될 거다라고 표현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지만, 주장하시는 선생님들도 있을 수 있으나, 지금 현 상황에서 분명히 얘가 방해를 받고 있고 하악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걸 그냥 가둬놓은 채로 나중에 유전적으로 결정된 만큼 자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빨리 그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고 풀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가 교정 치료를 통해서 이렇게 치아를 펼치면서 하악을 앞으로 내밀어주는 이런 형태의 치료를 합니다. 그런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하악을 전방으로 내밀어주고 상악도 풀어주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요. 다시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로 돌아오면 하악의 열성장을 치료하는 방법은 결국은 아래턱이 못 자라서 뒤에 있으니까, 즉 거북이가 너무 뒤에 있으니 우리는 이 거북이를 등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죠. 거북아, 좀 더 앞으로 가자. 좀 더 힘을 내.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면 기능성 장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장치를 만들 때 아이들에게 이제 아래턱을 내밀어 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밀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턱 앞으로 당겨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턱이 작고 뒤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도 자, 하고 내밀어 보자 이러면 이렇게 내밀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내민 상태에서 우리가 교합을 체득을 해서 장치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장치를 입안에 끼고 위에 끼고 밑에 끼고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런 장치를 입안에 끼고서 다물면 그냥 안 다물어져요. 이렇게 내밀어야 다물어지는 거죠. 내밀어야 다물어지는 건데, 저는 이제 그냥 정상 교합이니까 이렇게 주걱턱처럼 내밀게 되지만,
무턱인 아이들은 이게 턱이 뒤로 빠져 있다가 이제 드디어 그 장치를 끼면 턱이 딱 살아나요. 이렇게 찌부러들어 있었던 하악이 뒤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렇게 딱 나오면서 되게 보기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될 때 이제 그 장치를 입안에 계속 끼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악을 전방으로 재위치시켜 놓은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하면서 하악 뒤에 있는 이 관절 부위에서의 성장을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도록 늘려주는 거죠. 그래서 하악의 성장을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하악 관절, 턱 관절과 관절도 보면 이렇게 관절이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관절와가 있고 관절 머리가 있으면 얘네들끼리의 관계에 있어서 리모델링을 만들어서 하악을 전방으로 전진시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치료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 이 아이는 트윈 블럭이라고 하는 장치를 꼈는데 보시다시피 상악 앞니가 많이 전방으로 뻗어져 있고 하악은 뒤로 후방으로 쳐져 있고 위에 앞니와 아래 앞니는 원래 이렇게 물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가깝게 물려야 되는데 아주 멀리. 그래서 밑에 앞니가 위에 앞니 뿌리 쪽 거의 입천장을 누르고 있을 정도의 이런 상황인데, 이제 이 아이는 치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구치가 다 났고 위에 두 번째 큰 어금니가 이제 날랑말랑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딱 사춘기 최대 성장기 정점이라고 봐져요. 손 성장판 사진을 보더라도 손가락 마디 모양을 보면 이 아이가 지금 사춘기 최대 성장기 꼭대기에 있구나 라는 거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머니께 정말 강력하게 어머니 지금이 너무나 골든타임이다, 꼭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얘기를 드리고서 트윈 블럭이라고 하는 장치를 씁니다. 이 장치는 이제 위에 끼고 밑에 끼고 있으면 여기 옆에 두 개의 판이 분리가 돼 있어 가지고 그냥 못 물어요. 앞으로 내밀어야만 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밥 먹을 때 빼고 계속 물고 있는 거죠. 잘 때도 물고 있고 낮에도 물고 있고 계속해서 턱을 이렇게 앞으로 당기고 있게 되면,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4개월 만에 이렇게 바뀝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아래 앞니끼리 격차가 크면 아랫입술이 그 사이로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려 들어간 입술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하악이 전방으로 나오니까 전체적인 얼굴 선도 좋아지고, 교합은 일시적으로 옆이 좀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깊게 물렸던 애가 앞으로 나오면 일시적으로 측방에 개방 교합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치열 교정을 통해서 맞출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치아들이 스스로 내려오기도 하고요. 방금 케이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 4개월 만에 아이가 정말 장치만 열심히 껴주면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짧은 시간 안에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이 아이가 사춘기 최대 성장기 정점에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사춘기 최대 성장기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래서 만기 치료를 주장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도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만기 치료가 옳고 조기 치료는 나쁘다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앞에 설명드린 트윈 블럭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상악과 하악을 우리가 본을 떠서 석고 모형상에서 장치를 만들어서 하악을 전방으로 내밀어주는 장치인데, 이 장치는 하악을 내밀어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지만 예를 들면 치아를 배열한다든지 치아의 배열을 개선하는 효과는 없죠. 본만 떠서 그대로 잡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데 인비설라인 MA라고 불리는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맨디블라 어드밴스먼트의 약자인데요. 하악을 어드밴스먼트, 전방으로 이동시킨다. 즉 트윈 블럭하고 거의 같은 원리인 건데, 트윈 블럭은 본을 떠서 그냥 그 모양 그대로만 내미는 거라면 인비설라인 MA 같은 경우에는 인비설라인, 특히 즉 이렇게 이걸 보시면 꼈다 뺐다 하는 투명 교정인 인비설라인에 옆에 날개를 추가로 달아서 이 날개가 트윈 블럭처럼 하악을 전방으로 내밀어야만 담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냥 물면 이렇게 부딪히지만 하악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서 내밀어서 이렇게 물게 되면 이렇게 하악을 전방으로 내밀어서 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장치예요. 그래서 여기 케이스를 한번 보면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위에도 날개가 있고 밑에도 날개가 있는 투명 장치가 위아래 같이 들어가서 그냥 물면 날개끼리 충돌하게 되고, 하악을 앞으로 약간 내밀어서 물면 날개끼리 엇갈리면서 아랫 날개가 위에 날개 뒤에 이제 기댈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로 치료를 하는 건데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래턱이 좀 뒤로 들어가 있는, 그리고 어금니 뒷라인이, 원래는 어금니가 이렇게 아래 어금니가 반 칸 정도 앞으로 나와서 물려야 되는데 이렇게 저스트하게 물려있던 이런 케이스에서 치아를 배열하면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고, 그리고 밑에 앞니 보면 전방으로 뻗어져 있던 것도 아래 앞니를 세우면서 하악을 앞으로 이렇게 내밀어주게 이렇게 만들면 턱선이 확실히 살아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서 위에 이렇게 이 날짜리 없고 삐뚤고 이렇게 했던 것들도 가지런하게 배열도 동시에 잡으면서 트윈 블럭처럼 하악도 내밀 수 있는 장치가 인비설라인 MA 장치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비설라인 중에서 이렇게 꼈다 뺐다 하는 고무줄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나이가 어린 애들은 옆에 애들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인비설라인으로 날개를 이제 첨가할 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고무줄의 힘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는데,
가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전통적인 교정 방식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선생님들은 아니 지금 2급 골격의 아이를 지금 고무줄로 꼈다 뺐다 고무줄로 지금 골격적인 효과를 얻으려고 지금 하느냐 뭐 이러면서 전통적인 교정에서는 금기시하고 있거든요. 브라켓을 붙여서 위에 브라켓 붙여서 철사 넣고 밑에 브라켓 붙여서 철사 넣은 다음에 고무줄을 걸어버리면 위에 앞니가 밑으로 떨어지고 아래 앞니가 앞으로 뻗어 나가면서 이게 결국은 치아끼리만 움직이게 되고 골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인비절라인처럼 이렇게 하나의 통으로 된 장치를 얼라이너를 위에 끼고 밑에 끼고 하악에서 상악으로 얼라이너 대 얼라이너로 힘을 가하면 이 얼라이너 자체가 투명 교정 장치 자체가 서로 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뭐 상악 앞니가 밑으로 처지면서 떨어진다든지 밑에 앞니가 전방으로 뻗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을 최소화한 채로 정말 하악을 전방으로 내밀어주는 그런 장치를 낀 것처럼 이 장치 자체가 플라스틱이 서로 미끄덩미끄덩하기 때문에 교합이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위에 장치와 밑에 장치가 플라스틱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미끄러운 상태에서 걸어주는 고무줄은 하악을 충분히 전방으로 위치시키는 기능성 장치와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도 보면 아래턱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전방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의 증례를 좀 보여드리자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하악이 갇혀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하악이 상악 뒤에 갇혀있는데 이거를 치아 배열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꼈다 뺐다 고무줄의 힘을 동시에 가해주면서 하악을 전방으로 위치시키고 상악을 홀딩해주는 그런 효과를 일으켜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악이 열성장인 아이의 조기 치료는 이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트윈블럭을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인비절라인을 쓸 수도 있고 프리올소를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활용해서 초기에 성장 조절 치료를 해주는데 그 적응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니가 엉켜 있어서 하악의 성장이 방해를 받고 있거나 혹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지금의 현 상황을 너무 이렇게 싫어하고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아이의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든지 아이가 부끄러워한다든지 소심해진다든지 놀림을 받는다든지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드릴 거는 상악이 과성장인 경우예요. 이번에는 아까는 지금 계속 설명드린 건 아래턱이 못 자라서 뒤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하악을 어떻게 앞으로 꺼내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상악이 많이 자라서 이제 생기는 형태의 부정교합. 자, 상악은 기본적으로 앞으로만 많이 자라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상악은 기본적으로 전하방 성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페이스 마스크 성장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페이스 마스크는 반대로 못 자란 상악을 우리가 전하방으로 성장을 끌어내야 되니까 페이스 마스크를 통해서 우리가 견인력을 줘서 앞으로 끌어냈다면 우리는 이런 성장을 전하방으로 자라는 이 상악골을 못 자라게 해주고 싶은 거죠. 못 자라게 해주고 싶은 건데 즉 다시 말해서 상악골은 기본적으로 전하방으로 성장을 하고 이런 상악골의 과성장은 대부분 수직 과성장을 동반해요. 즉 상악이 앞으로만 길게 자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밑으로 길게 자라다 보니 이 상악이 밑으로 많이 자란 만큼 결국 하악은 밀려서 후방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긴 얼굴 타입의 수직적인 타입의 2급 부정교합이 되는 건데 그러면 얼굴이 길고 하악은 후하방으로 회전되어 있고 웃을 때 잇몸이 많이 보이죠. 상악이 과성장했으니까 상악이 수직적으로 많이 자랐기 때문에 웃을 때 잇몸은 많이 보이고 아래턱은 뒤로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얼굴은 길고 상악의 성장은 조기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상악의 성장을 어쨌든 억제하는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상악이 자라는 초기에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악의 열성장의 치료는 사춘기 최대 성장기가 가장 효율적이고 미리 하려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상악의 과성장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오히려 초등 저학년 때 빨리 먼저 들어가는 게 맞죠. 이거는 무조건 사춘기 최대 성장기까지 기다리는 게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상악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상악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 성장을 억제하는 치료가 근데 사실상 매우 어려워요. 우리가 전에 설명드렸던 못 자란 상악을 앞으로 끌어당기는 건 열심히 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 어머니들께 설명드릴 때도 페이스 마스크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이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치료고 끼면 끼는 만큼 무조건 나오게 돼 있다. 못 자란 상악을 빨리 끌어내서 자라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페이스 마스크 같은 경우에 만약에 상악이 안 나왔다 그러면 너무나 명확하게 아이가 열심히 장치를 끼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아이가 장치를 열심히 꼈는데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런 헤드기어를 통해서 상악의 성장을 억제하겠다고 하는 시도는 우리가 하루 24시간 중에 과연
몇 시간 동안이나 이 억제력을 줄 수 있을 것이며 이 장치를 빼고 있는 시간 동안에 상악이 억눌려 있다가 그냥 따라잡기 성장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치료를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애가 열심히 끼기만 하면 무조건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장드리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상악골의 수직 과성장을 성장 조절로서 치료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 장치도 보면 이렇게 생긴 장치를 껴야 되거든요. 토이셔라고 하는 장치를 끼는 건데 입안에 한 피스짜리 블럭 장치를 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턱을 약간 내밀어서 만들어서 끼는 장치인데 이 장치가 입안에 껴지고 거기에 플러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와이어가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머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헤드기어를 써서 상악골의 전하방 성장을 상악골이 이렇게 앞으로 자라나가는 이 성장을 역으로 후하방으로 당겨주면서 상아가 제발 자라지 마라 이렇게 막아주는 건데 마치 토끼와 거북이에서 토끼를 이제 묶어놓고 토끼야 가지 마라 달리지 마라 이렇게 잡는 건데 그거를 24시간 내내 붙잡을 수만 있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잡았다가 놨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하면 사실 그 효과를 저희가 100%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상악의 수직 과성장은 정말 치료하기가 어렵다. 정말 큰 결심이 필요하고 하더라도 100%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일단 우리 아이가 앞니가 좀 튀어나오는 것 같고 아랫입술이 말려 들어가는 것 같고 아래턱이 작아 보인다. 그러면 일단 어머니 스스로 판단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교정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교정 전문의의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보통은 너무 어릴 때는 아직은 턱이 자랄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시기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앞니가 영구치로 좀 바뀌고 그리고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 됐을 때 가까운 교정병원에 1차 검진을 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기 치료의 적응증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가지 적응증을 딱 마음에 놓고 있는데 앞니에 엉킴이 있고 갇힘이 있어서 하악이 자유롭게 자라지 못하는 방해 요소가 존재한다. 혹은 아이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돼 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적극적으로 1차 치료를 어머니께 권장을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면 뭐 충분히 시간을 두고 지켜봤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 최대 성장기가 다가오는 그 시기를 물고 같이 치료를 해주면 하악의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훨씬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시기가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에서 5학년, 남자아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악이 수직적으로 과성장되고 얼굴이 길어지는 형태의 부정교합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거는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는 성장을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 악교정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우리 흔히 말하는 양악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찍었고 여러분들께 2급 부정교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개 자제분들을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빨리 병원을 가보시는 게 좋고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창에 물어봐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최대한 성심껏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번엔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